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KB WM스타 자문단의 박은갑 수석 전문위원이고요. 여러분, 생활 숙박 시설이라든지 라이브 오피스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? 요새 틈새 부동산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일종의 후폭풍으로 나타난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생각하고 분양받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뭔지 좀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요새는 생숙이라는 이게 단축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원래 생활 숙박 시설은 2012년에 이제 도입된 이 일종의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호텔하고 오피스텔의 장점을 잘 이제 결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게 이제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된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되죠.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, 요약하면은 이제 숙박료를 받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반 호텔이나 여관과도 좀 비슷할 수 있죠.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치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.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거기서 뭐 라면이나 뭐 이렇게 뭐 밥을 해 먹으면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어떤 호텔,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약을 드리면은 이 생숙이라는 것은 손님이 자고 오랫동안 이제 머물 수 있도록 각종 치사시설을 갖추고 있다. 그래서 오피스텔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, 이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. 당연히 뭐 영업신고를 해야 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. 이런 점을 갖추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이브 오피스는 말 그대로 거주가 가능한 뭐 사무실이다,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겉으로 보면은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. 아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. 침실과 주방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어서 일반 아파트하고 뭐 큰 차이 나지도 않아요. 뭐 심지어 뭐 고급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, 뭐 건조기 이런 시설도 갖추고 있으니까요. 근데 혹시 그 섹션 오피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? 그러니까 오피스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분양하는, 과거에 그런 형태들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, 그거 거의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 사이는 이게 뭐 라이브 오피스가 아니라 라이프, 생활이 이제 가능한 라이프 오피스텔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. 분양가가 뭐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좀 싼 어떤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고요. 이러다 보니까 뭐 경쟁률이 굉장히 뭐 치솟고도 있고, 또 분양권에 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이런 부동산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.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뭐 싸니까 이쪽까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.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한마디로 뭐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. 뭐 서울 아파트 지금 가격이 뭐 12억 얘기를 할 정도니까,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제 성격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, 특히 요새 오피스텔도 많이 올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
이런 틈새 시장의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도 눈길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. 두 상품 모두 전매 제한이 뭐 따로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걸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이제 취급을 받거든요. 그래서 청약할 때 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 안 하면은 뭐 취득세라든지 뭐 종부세나 양도세, 중과세도 피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 생숙은 최근에 뭐 부산 서면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마곡지구에서 굉장히 인기에 분양이 됐던 거고요. 라이브 오피스는 서울 고덕하고 인천 송도에서 분양이 뭐 성황리에 완료가 되었고 뭐 경쟁률은 이게 뭐 심지어 뭐 수천 대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로또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수요자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이런 뭐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요.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라는 겁니다. 당당하게 오피스텔로 쓰라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앞으로 한 2년 정도인데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숙의 어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피스텔은 건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가령 발코니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전용 출입구를 마련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바닥 난방 설치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요.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닌데 그 제한이 있는데 이런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예 기간일 수도 있고 계도 기간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이행 강제금 같은 거를 뭐 별도로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계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. 만약에 생숙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숙박업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차보다 좀 까다롭게 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어떤 시정 명령을 내리겠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보증액의 한 10% 정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. 그것도 일회용이 아니라 거의 끝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불이익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생숙을 원래 이제 건축 목적과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아예 분양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 법안까지 발의가 됐어요. 근데 이제 통과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숙이 뭐 콘도라든지 회원권 형태로 이렇게 거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규제가 강화되면은 좀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오피스텔 분양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참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이게 종부세 뭐 이런 데서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. 그런데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로 결국은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. 수요 가장 많으니까. 그러면은 이게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게 무거워질 수가 있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오피스텔로 바꿀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세금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충이 커지는 이런 측면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
그렇죠. 구조용으로 보면은 이 라이브 오피스 역시 오피스텔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업무 시설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게 특징인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숙과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라이브 오피스는 근본적으로 이게 집이 아니라 업무 시설이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만 입주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래서 당연히 뭐 개인의 뭐 전입 신고는 불가능해지는 거고요. 오피스로 분양을 받더라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부동산 임대 사업만 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임대를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라이브 오피스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들이 제한적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라이브 오피스는 주로 기숙사를 따로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을 겨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지식 산업센터 내에서 그 이제 종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들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진 어떤 개념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법적으로 주거 시설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뭐 치사라든지 이제 복층 구조로 만드는 게 불법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요사이 보면은 이게 정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복층으로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불법 정축한 건축물 이런 라이브 오피스를 대상으로 뭐 조사를 하기도 했죠. 그래서 분양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적발을 하기도 했는데, 변종 틈새 상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반인이 좀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모호한 점이 많다,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 상품이 아닌가,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아파트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인기를 끌지는 모르지만,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주택시장이 냉각될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규제가 새로 생긴다,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매각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분양받는 것 그 자체는 크게 뭐 나쁠 건 없다고 봐요. 다만 이게 그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,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. 특히 외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청이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뭐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그래서 일반 개인이 특히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은 엄청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이게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든든하지 않는 이런 어떤 상품일 수도 있는 것 같고, 지금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준공한 지 1년 이내에 전매를 제한하는 이런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된 상태예요. 물론 이게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,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팔기도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도 생길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물론 이제 라이브 오피스를 생숙처럼 양성화를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.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,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틈새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런 틈새 상품은 대호황기 이후에 나타나는 상품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왕이면은 메인 상품 쪽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. 물론 메인 상품이 뭐 가격이 비싸고 하지만, 이런 틈새 상품은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이 규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
규제가 덜한 쪽으로 가서 수익을 낼까? 이 관심이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거를 비율을 나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무로 따져보면 메인 상품은 뭐겠어요? 몸통이겠죠, 그죠? 근데 격가지로 따져보면은 틈새 상품이 될 텐데 3년 가뭄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은 몸통은 아마 끄떡이 없을 겁니다. 그죠? 그런데 격가지들은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불황이 오거나 이러면은 격가지가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,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, 잘못하면은 수익을 내려다가 불법으로 이렇게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점, 이런 점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, 지금까지 생숙 하고 라이브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